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에 불어나는 재고자산평가 손실이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자산평가 손실은 재고는 쌓이고 구매하려는 수요는 줄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덤핑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기업은 생산라인 가동률을 20%가량 하향 조정 중이며 가동률이 하락한 만큼 인력이 남아돌게 되어 기업들은 인력 운용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규제 때문에 기존 인력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신규 채용을 먼저 줄이는 쪽을 택하기에 청년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노동시장을 뒤흔들 태풍의 전조가 급속한 속도로 생성되고 있다며 냉각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고용 빙하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글로벌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존의 경제 패턴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경제학의 성모 교수는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재무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며 여기에다 글로벌 시장이 잠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가격 경쟁력도 기대하기 어려워 수출이 안 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성 교수는 결국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가 없고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의 여파는 빠르게 노동시장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이 불명확한 것도 경제 불안과 노동시장의 위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농후하다며 노동개혁은 그나마 최소한의 노동시장 유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 직종인 돌봄 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집중 감독한 돌봄 업종은 340개소 중 8개소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으며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주 9.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로 이 중 5%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도 12.5%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간헐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회사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 중인 직원에게 사내 지침을 어겨가면서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브로커에 의한 사기 의심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인사대기 조치를 받은 뒤 정직 3개월과 변상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비은행 쪽이 근거로 든 징계 사유 6가지 가운데 한 건만 인정된다며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비은행은 남은 한 가지 징계 사유를 근거로 다시 감봉 처분을 했고 A씨는 다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소송들과 별도로 부당한 징계로 인한 임금 감소분과 잘못된 대기 발령 기간 동안 줄어든 임금 차익 등을 보전하라며 비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기 발령 및 직무 미부여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 명절 상여금, 성과 보상금 등 약 6,400만 원을 비은행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은행의 인사관리 지침에 따르면 대기 발령은 최대 1년 6개월인데 A씨의 경우 2년 넘게 대기 발령과 대기 발령에 준하는 보직 제한 처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은행 쪽은 현재 감봉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지점장 역할을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그 직위에 상응하는 근로 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이며 무효로 봐야 한다며 각 소송은 징계 처분에 대한 A씨의 정당한 불복 절차이므로 소송이 장기간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직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형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4일 고용부에 5가지 고용, 노동 분야 규제 혁신 요구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요구과제는 노조법 형벌 체계가 과도하다고 개선을 요구한 점입니다. 노조법 제88조는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자가 쟁의행 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정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한국노총은 이와 더불어 8가지 노조법 조항을 과도한 규제로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이 노동법이라기보다는 노동형법이란 평가가 많다며 1953년 제정 초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이나 구류, 과료, 벌금형이 전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과 정반대로 경영계는 그동안 재반 제도가 노조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지난달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의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산업부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며 사측의 노조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노사의 노조법과 집행에 대한 이 시각차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찬반으로 불씨가 옮겼습니다. 노동계는 기업이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해왔다며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이 제정된다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이 기업 공개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업계에 따르면 새벽 배송 1위 업체 컬리는 8월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상장 예비심사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상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컬리는 지난해 12월 프리-IPO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4조 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2조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컬리가 낮아진 기업 가치에도 상장을 하는 것은 추가 자금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세대 이커머스인 11번가도 지난달 24일 IPO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증시 입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1번가는 2018년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으며 5년 내 상장을 약속해 더 이상 상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업체가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장에 나선 것은 시장 유동성 축소로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서두르는 가운데 경쟁사들과 접전을 벌이기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SSG닷컴의 경우 지난해 대표 주관사를 선정한 후 아직 상장 예비 심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모 회사인 이마트의 지원이 있는 데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상장 적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이번 상장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시장 거품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의 대외 변수로 상장이 어려워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플랫폼이 나타날 것이라며
손실을 줄여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 증명하지 못하면 생존의 기로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 중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워라밸이 개선됐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금 근로자 7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의 73.3%가 현행 근무제 시행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였고 이어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박 간주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응답자의 77%는 해당 근무제 시행이 업무 성과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감축시키는 데 효과적이냐는 질문에는 대상 응답자의 66.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연근무제로 일하고 있는 응답자의 74.3%는 이러한 근무제 시행 이후 워라밸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의 15.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경련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이번 조사의 응답자 66.4%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집중근로 또는 급박한 사정 발생 시 휴가 사용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립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업무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는 효과를 느끼고 있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승진 시험 문제를 미리 입수한 사실이 밝혀져 승진 인사가 취소됐다면 급여 상승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A씨 등 근로자 27명은 외부 업체로부터 승진 시험 문제를 제공받는 대신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승진 발령이 취소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승진 발령이 취소된 만큼 승진된 직급에 따라 지급된 급여 상승분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승진 발령이 취소될 경우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설명에 따르면 승진 발령이 무효라고 해도 승진 전후로 직급별 업무의 차이가 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 이후에도 업무의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이기에 근로자가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규정에 따르면 표준 가산급은 근속 자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가산되는 임금인데 만약 A씨 등이 승급했음에도 이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라며 공사 측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A씨 등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 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 가산급도 받을 수 없다며 급여 상승분은 공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업무의 차이에 따라 단순히 직급 승진의 대가인지 근로의 대가인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